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특별한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해썹 인증 왜 받나요? 그리고 특별한 게스트 우리 가오 스튜디오의 최세롬 대표님을 모셔서 이 해썹을 왜 받아야 되는지 네. 그리고 어떤 업체분들이 받아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네. 원래 진행해 주시는 우리 편집장님이 계신데 오늘 지각. 지각. 일단 땜빵. 네, 오실 때까지 제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한번 여쭤보고 그럴게요. 해썹. 네. 일단 전국에 11명뿐이 없는 수석 행정사, 그 중에 한 분, 정진석 행정사, 수석 행정사분을 모시고 해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음에 드시죠? 11명 중에 1명. 알겠습니다. 뭐 짜고 친 것도 아닌데 네. 갑자기 저를 또 소개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소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짧게 해볼까요? 네. 우리 가오 네. 스튜디오의 최성 대표님. 지금 행정사님이 저희 가오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 가오 스튜디오는 음식 촬영, 제품 촬영, 공간 촬영,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저는 음식이랑 제품이랑 공간을 스타일링하는 스타일리스트입니다. 네. 그 잠깐 얘기를 주셨는데 음식 촬영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 식품 관련된 업체분들이 받아야 되는 인허가가 있습니다. 네. 특히 제조업 업체분들 중에서 해썹이라는 인증을 또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는 식품 제조 인허가를 담당하고 그리고 해썹 인증이라는 또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국가 전문 자격증입니다. 그러한 자격증에 저는 이제 제 6회 2018년에 욕 같네요. 2018년에 네, 수석으로 합격한 정진석 행정사입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수석이니까 더 수석 안 한 사람보다는 낫겠지. 뭘 더 많이 알고 있겠지. 많이 아니까 수석을 했겠지. 네, 네. 네. 그 해썹. 네. 해썹을 받은, 저희도 촬영하다 보면 해썹을 받은 업체도 있고, 네. 받지 않은 업체도 있는데, 이게 그 식품 업체에서만 받는 게 해썹인가요? 해썹은 식품 업체만 받나요? 정확하게 표현은 식품업체와 축산물 관련 업체들이 받는 거입니다. 아, 맞다. 저희가 지난주에 도드람, 아시죠? 도드람. 네, 도드람 알죠. 도드람 촬영했는데, 네. 거기 제품에는 다 해썹이 붙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 축산물은 또 식품하고 약간 구분을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식품은 식품위생법이라는 법률에서 관리를 하고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이제 가공업체 아니면 이제 뭐 포장처리업 업체들이 이 해썹을 받아야 되는지 이 기준이 좀 나눠지는데요. 뭐 더 중요한 건 해썹 인증을 하기 전에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식품에 대한 분류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보통 우리 가오 스튜디오에는 어떤 업체분들이 문의를 많이 할까요? 저희는 프랜차이즈 본사, 네.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곳, 그 다음에 뭐 호텔 요식업장, 네. 이런 데서도 많이 의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했을 때 혹시 뭐 제과점? 네. 제과점도 있고요. 네네. 그런 데서 문의를 하겠네요. 네네. 그랬을 때 그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보통은 제과점을 직접 운영을 하고 네. 그럴 때는 이제 휴게 음식점으로 식품을 이제 영업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불특정한 다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팔겠다라고 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다른 가게 갔더니 빵이 이제 그 업체에서 만든 빵이 이 진열대에 놓이게 되려면 네. 어디에서 제조를 했는지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식품 제조 가공업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기 전에 어떻게 보면 유통하기 전에 근데 그 제품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오에 이제 문의를 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본인들 매장에서만 만든다라고 하면 네.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근데 얘를 어디 판매를 할 거면, 유통을 할 거면, 그렇죠. 유통을 할 거면 그 신고를 해야 된다. 제일 쉽게 보면 식품은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접 만든 곳에서 그 자리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보통 뭐 식당이나 아니면 뭐 휴게음식점, 뭐 커피 뭐 카페라고 해, 뭐 그곳에서 만드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직접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내가 저거 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미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다 확인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별도로 다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직접 신고만 하더라도 바로바로 네. 이렇게 물건을 팔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네. 문제는 네. 그게 아니라 불특정한 다수 있잖아요. 네.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네.
뭐 일반적인 우리 이제 대리점들? 어디죠? 네, 네. 아니면 편의점 가서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물건은 음. 만약에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가 있겠어요? 유통기한. 그 유통기한이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내가 좀 먹어도 되는지 뭐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식품은. 그렇죠. 네. 만약에 먹었는데 이상 있어. 반품하려고 해요. 뭐 그 산 곳에서 반품을 해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식품을 제조한 곳이 제대로 잘 만들었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불특정한 다수 이게 파는 사람들은 바로 제일 먼저 제조업체 허가를 받으라고 하고 있고요. 제조업체 허가. 그리고 나서 허가를 받은 제조업체는 이제 유통을 하게 되면 또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또 별도로 신고를 하라고 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썹이라는 저 인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냥 말 그대로 불특정한 우리 만약에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의뢰가 제품 사진을 찍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만약에 불특정한 어디 백화점에 네.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진열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대부분이 네. 제조업체이거나 네. 아니면 유통하거나 네. 근데 대부분이 아마 제조 직접 하실 분들이 그런 사진을 아마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조업체 허가나 네. 유통업체 허가 이런 거랑 네. 지금 해썹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오, 예리한 질문인데요. 네.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제조 직접 하고 그다음에 불특정한 다수 그냥 아무나 다른 사람들이 내 제품을 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네. 허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 제조업체 허가. 그렇죠. 네. 제조업체 허가를 받기만 하면 다들 그냥 유통을 다 했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이 제품이 문제가 있냐 없냐. 예를 들어 빵을 만들었는데 편의점에 빵이 비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빵에 뭔가 뭐 이렇게 이제 뭐 헝겊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휴지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허가는 뭐냐면 처음 그 업을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입장권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업체분들이 이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물건, 이 음식은 중간중간 이제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그쵸. 되어 있는지. 그쵸. 관리 때문에 네. 이거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하나를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해썹 인증이 도입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아까 제조 뭐라 그러셨죠? 아까 무슨 허가? 그러니까 보통은 식품 제조 가공업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 신고가 된 업체들은 그 신고할 때만 일단 아까 맞아요, 입장권처럼 하면 되는 건데 네. 식품은 사실 그 유통 과정이 더 중요한데 그 과정에 대한 검증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 검증을 위해서 해썹이 필요한 건데 이 해썹은 그러면 아까 식품 제조 유통 신고? 얘는 필수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식품을 이제 만든다라고 업체, 네. 그런다라고 하면 처음 만드는 업체는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고요. 필수예요? 네, 이건 필수죠. 이건 필수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해썹은 필수인가요? 옛날에는 그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네. 이게 선진국이 좀 되어가면서 네. 음식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의 네. 그 이제 요구가 좀 강해진 거죠. 이걸 내가 먹어도 되는지. 맞아요. 그러다 보면서 그 받아야 될 식품이 점점 의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해썹 인증이라는 게.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허가를 받는 입장권에 그 처음에만 받으면 돼요. 그 식품 제조 가공 허가를 받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업체에서 만든 제품이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걸 점점 소비자들이 요청이 그리고 어떤 사건이 좀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 해썹 즉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별도의 뭔가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 말고 뭔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식품의 유형이 총 큰 카테고리가 24가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이 높은 그런 유형들이 조금씩 의무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는 네. 총 1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것들은 의무예요? 의무로 바뀌었어요. 해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아니면 사회 이슈에 따라 점점 추가가 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4 가지로. 14개만 의무인 거고 나머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해썹을 받았다는 거를 업체들이 해썹 받은 업체들은 해썹 인증 업체라고 뭐 상세 페이지에 봐도 이만하게 써붙이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까처럼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증거. 본인들이 또 네.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특히나 이제 과자 빵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의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빵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 빵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해썹을 무조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관리, 그리고 믿고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럼 그 14개 중에 의무가 아까 말씀하신 빵이랑 또 순대. 순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렇게 불특정한 다수에게 네. 팔기 위해서 만든 순대는 믿고 먹어도 돼요. 아, 해썹을 다 인증받은 네, 거예요? 다 받았기 그럼 빵 때문에. 순대 또 뭐예요? 생각나시는 거? 총 14가지인데 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빨리 말해줘 보세요. 빵 순대, 어묵. 어묵. 네, 그리고 이제 냉동으로 된 어류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게 어묵이잖아요. 네, 네. 아니 그거랑 또 달라요. 냉동으로 그러니까 된 어류. 얼린 생선. 어류. 네, 생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피자랑 그리고 피자. 옛날에 만두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만두. 그렇죠, 만두. 그리고 이제 과자, 빵, 과자, 빵, 네, 떡 이렇게 떡.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빈과, 그리고 빈과. 음료수. 음료수. 예, 음료수. 음료수는 또 독특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유통되는 건 전부 다 해썹을 다 받아야 되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건 또 안 받아도 돼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럼 해외에서 들어온 음료 중에 해썹 인증을 받은 거는 우리가 믿고 먹어도 되고 우리 해외에서 들어온 음료 중에 해썹 인증 안 받은 거는 조금 의심해 볼 만하다. 맞아요. 그래서 가끔은 음료수인데 이게 해썹을 안 받았네라고 보시고 뒤에 어디에서 이제 들어왔는지 한번 들어오는지. 보시면 그래서 국내 음료는 무조건 다 해썹을 네, 받았고 해썹을 받아야 됩니다.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해서 레토르트 3분 카레 식품. 뭐 이런 거 3분 카레 있잖아요. 같은 거. 그건 무조건 해썹. 네, 그것도 네.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김치류 중에서 또 김치 그것도 했어. 네, 절인 식품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코코아 즉 초콜릿 식품 같은 경우 또 초콜릿.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면 중에 우리가 이제 이제 국수를 만들기 전에 네. 그 전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반죽? 네, 반죽이 썰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도 네. 또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 위해서 따로 이렇게 제품을 만든 특수 용도로 이제 만든 식품들이 있습니다. 뭐 네. 건강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음식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즉석 처치 식품이라고 해서 샐러드 같은 경우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샐러드, 샌드위치 이런 맞아요. 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순대 이렇게 그리고 어떠한 업종이든 상관없이 매출이 또 100억이 넘어가면 또 이렇게 또 받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13개의 업체, 14가지. 14가지의 식품군, 네. 그리고 매출이 100억이 이상 되는 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해썹을 무조건 의무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외의 업체나 14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군들은 굳이 해썹을 아직까지는 받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썹 마크가 붙어 있는 데는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거죠. 신뢰하고. 맞습니다. 의무가 아닌데도 해썹을 받은 데는. 그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유정수 편집장님하고는 더 해썹이 도대체 어떤 뭘 이제 검사할 건지를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제 두 종류일 것 같아요. 식품물 관련된 업종이거나 나하고 식품하고 상관이 없는 이런 데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땐 일부 순서에 최선우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식품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도대체 해썹이 뭐지라는 이제 물음표로. 근데 저는 소비자로서 지금 네. 이거 13개 업체는 의무여가지고 믿고 먹을 수 있는데 그 외에 식품군들은 해썹을 받은 데만 찾아 먹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안 그런 데는 약간 의심스러우니까. 그 해썹을 받았다라는 것만 해도 그만큼 이제 해썹을 받으려면 제3기관에서 와서 보통은 이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잘 관리되고 있구나라고 해서 해썹 이렇게 동그라미 마크에 HACCP 이렇게 맞아. 딱 막혀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품에 딱 부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처럼 딱 있는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잘 관리되고 있구나라고 해서 해썹 이 마크까지 딱 되어 있으면 믿고 먹어도 되는 거죠. 저 같으면은 모든 음식 먹을 때 다 해썹 마크를 이제는 행정사님한테 들어서 확인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해썹 마크가 지금 방송 보시는 해썹 마크가 없는 식품 브랜드 대표님들은 행정사님을 메모해 두셔야 돼요. 해썹 마크를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도 해썹을 이제 찾아서 먹을 생각을 지금 딱 굳혔거든요. 그래서 해썹 마크 없는 식품 유통 대표님들은 해썹 받으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식품 관련된 업체분들은 대부분 이미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받으라고 하니까 이미 알고 계세요. 왜냐면 본인들이 이제 해당 보통 이제 식품 제조 가공을 하려면 지역 시군구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제품이 해썹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의무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다 알려주긴 해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업체분들은 다 아실 텐데 여러분들은 일단 일부 순서에서는 해썹이 도대체 뭐길래 왜 받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HACCP라고 네. 하는데 네. HA는 위해 요소, 그러니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음식을 먹었을 네. 때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게 있는지를 네. 분석을 하는 거고요. 네. CCP라는 건 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고 해서 그걸 언제 어느 타이밍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위해 요소를 잘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인증 마크를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리를 잘 하는 하고 있다. 업체에게 인증을 준다. 그럼 라고 보시면 저는 됩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고 편집장님하고 체인지를 하죠. 그러면은 이 해썹을 두 가지 까먹었네 갑자기. 네. 해썹 인증을 받으려면 네. 저 혼자 받을 수 있어요? 밖에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 혼자 해도 돼요? 아니요. 혼자는 못 하는 네, 거예요? 혼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전문가의 이 해썹을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뭘 받아야 될지 이제 네. 2부 순서에서 해썹을 받는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네. 그걸 공부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너무 초보자에게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들이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처음에 해썹 팀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해썹 인증을 말 그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인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관리를 할 사람이 네. 관리자가 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썹 팀장이라 합니다. 네. 그 팀장님이 공부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단기간에 교육만으로는 힘들고 보통은 체득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능숙하게 숙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해썹을 내가 언제 그걸 해 빨리 이제가 받아야 알게 되는데. 뭐 영업 빨리 하고 빨리 영업을 하는 게 더 포인트가 더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혼자 하기에는 약간 공부할 게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네. 받기에는 하늘의 별따기다. 혼자 해서 받기에는. 뭐 그러면 그렇죠. 네.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주시는 분이 행정사님이에요? 실제 이제 법률적으로는 행정사와 그 다음에 변호사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와 변호사가 할 수 있다. 그럼 네. 이왕이면 11명 중에 수석 합격한 그 중에 한 명인 정지석 행정사한테 맡기면 되겠다. 저 네, 궁금한 거 맞습니다. 두 가지. 네, 맞습니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만약에 이제 그 의뢰가 들어왔던 제품 중에 혹시 이거를 뭐 많은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라고 보면 이제 딱 두 종류를 보시면 되세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그 자기네 사이트에서만 판매하신 분들은 네. 원래는 좀 더 이제 간이하게 너무 언제 또 그러니까 언제 또 제조업 받고 해썹 받고 그래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완화시키려고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이라고 별도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우리 집에서 빵을 만들었어요. 그 빵을 내가 만든 홈페이지에서만 파는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불특정한 다수라기보다는 어차피 누가 판지를 이미 알잖아요. 네네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간이하게 즉석식품 제조 강호업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뭐 마트나 일반적인 홈페이지 다른 이제 뭐 땡땡땡 무슨 다양한 뭐 쿠팡 네이버 네, 이런 그런 데 데다 판다라고 판다. 하면 그런 데는 식품 제조 가공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이제 만약에 문의가 왔다. 어디다가 판매하세요? 살짝 물어보셨을 때 그분들은 다 알고 계시긴 합니다. 그랬을 때 보통 아마 문의가 오신 분들은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더 많은 홍보를 해야겠다. 네이버에 쿠팡에 팔려고요. 이러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죠. 해썹 받으셨어요? 물어봐야 되고 식품 제조 가공업 그렇죠. 받으셨어요? 네. 그럼 궁금한 게 즉석 식품 제조 가공업을 받으신 분들은 네. 해썹을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기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닌데 네.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거의 없어요? 실제 이제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을 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에서 매장에서 만들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별도의 받지 시설을 않아요? 갖추지 않아도 그러니까 시설이 간이하게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을 먼저 받으시고 네. 그리고 나서 사업이 좀 커지면 그렇죠. 네, 식품 제조 가공업까지 사업으로 해서 넘어오시더라고요. 이게 또 잘 커지면 커져야 되니까 해썹까지 받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사이트만 오는 분들이 그분들에게만 판매를 해보겠죠. 그런데 괜찮네 이 제품이 그러면 온라인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식품 제조 매체에다가 가공업. 해가 네.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식품 네, 제조 제조 가공을 가공업. 받으시고 네. 그리고 제품이 빵이네? 그러면 해썹을 받아야 된다고 네. 해당하는 주문관이 또 알려주실 겁니다. 네. 그럴 때 이게 너무 어렵네.
행정사, 수석 찾아라. 행정사에게 찾아라. 문의를 해주시면 네. 제가 기본적인 거를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물러가면서 저희한테 촬영 의뢰하시는 촬영 의뢰하시는 분 중에 그냥 본인의 사이트에서만 팔려고 그렇죠. 직접 식품 제조 가공업 신고를 했냐고 물어보고 안 했다 그러면 행정사님. 네. 직접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본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되게 잘 돼가지고 네. 네이버나 쿠팡 이런 데다가 올리려고 저희한테 촬영 의뢰하신 분들한테는 식품 제조 가공업 받았냐 물어보고 안 받았다 그러면 또 소개. 네. 식품 제조 가공업 받으신 분 중에서 햇섭을 안 받으신 분이 계시면 행정사님 소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딱 상담문의 맞았죠? 전화번호도 네, 딱 있네요. 6084-3254. 저기에 네. 전화 한번 주셔가지고 제가 혹시나 이제 미팅 중일 수 있으니까 저기에 이제 기록을 남겨주시면 네. 제가 이제 전화를 따로 한번 드려가지고 식품 어떠한 신고를 그리고 어떠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제가 가이드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잘 인지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사명감을 갖고 소개를 꼭 해드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네 잠시 그러면 이제 체인지 하는 과정에서 네. 저만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편집장님하고 또 진행 네. 잘 하세요. 네.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저에게 또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아마 이제 다른 이제 식품 관련된 진흥원에서 저에게도 이제 그 자문위원 위촉이 들어와서 추후에는 이제 한번 이제 다른 이제 식품 관련된 더 다양한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좀 전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순서에서는 이제 여기 가오에서 제품, 특히 이제 식품 관련된 제품을 찍는 가오 이제 최선업 대표님을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난이도가 있는 도대체 HACCP 저거를 도대체 어떤 심사를 거치길래 저런 인증을 받는지 왜 어려운지 이런 얘기를 우리 유정숙 편집자님을 모시고 이제 2부 순서는 좀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잠깐 이제 화면에 잠깐 이제 비치면 우리 유정숙 편집자님 또 소개 한번 해주셔야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올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난이도가 높은 자리는 절대 안 갑니다. 네, 난이도가 낮다 그래서 오늘 자신 있게 왔는데 행정사님이 또 반칙을 하시네요. 오늘 난이도 높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했는데 HACCP가 뭐 네. 과자 이름인가요? 사실 이제 그래도 이제 익숙하긴 하실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많이 이제 이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 이제 최선영 대표님하고 얘기를 잠깐 하면서 HACCP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어떤 위험 물질이 있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HACCP. 아니 이거 본 것 같아요. 여기 CF에서 헬리코박터 해가지고 막 그런 이렇게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올 때 HACCP를 좀 본 것 같은데. 맞나요? 그거랑 약간 좀 다른 게 잘못 그거는 찍었군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데 마크가 비슷하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햇섭은 HACCP 해가지고 이렇게 햇섭 마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한글로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GMP라고 해서 어느 일정 이상 또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 GMP 마크를 또 해주는 거죠. 그거는 차이가 뭐냐면 보통 이제 액상차라는 게 있어요. 음료 중에. 그러니까 액상차를 용도에 따라 어떤 용도가 많으면 보통 효능이 더 많아진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용량이 용량이 좀 적으면 이거는 그냥 액상차.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이렇게 이제 머리가 띵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제품은 뭐 이게 숙취 음료라고 붙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떤 거는 효능이 더 좋다라고 했을 때 건강기능식품이 마크로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숙취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그 해당하는 물질이 양이 적냐, 많냐에 따라 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되고 양이 적으면 그냥 일반 식품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식품으로 액상차로 이렇게 팔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기능이 그 기능이 좋기 때문에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기능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이제 사람에게 임상 실험까지 또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럴 땐 GMP로 또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이거를 GMP를 받고 난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식품에서 뭐 일부 순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식품을
이게 옛날보다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불량식품들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식품들이 유통을 해도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네. 우리나라는 네. 식품에서만큼은 선진국에서도 선진국이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만든 식품들은 대부분 다 관리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HACCP 붙어 있는 인증돼 있는 거 네. 뭐 있어요? 지금 아까 이제 14가지 쭉 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빵. 그러니까 빵 어떤 빵? 그냥 편의점에서 보는 모든 빵들은 다 받아요. 모든 빵들은 다 저기 네. HACCP가 다 있어요. 네. 인증 마크가. 우리가 또 이제 일부를 네. 끝났으니까 네네. 우리가 전문 용어로 햇섭. 네, 햇섭. 그래서 햇섭. 햇섭 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네네. 보면 빵은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유통되는 아니 HACCP가 발음으로 햇섭은 아닌 것 같은데 왜 햇섭일까? 왜냐면 이거를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HACCP를 해로 하고 네. CCP를 서브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HACCP가 햇섭이 단어 두 개가 붙어가지고 햇섭인 거구나. 맞아요. 그렇게 네. 그래서 네. 뭐 습으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햇습. 햇섭이나 햇섭으로 해. 햇섭하지 마. 없어 보여 햇섭. 그래서 보통은 이제 햇섭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식품에서 햇섭을 받아야 되는 이제 식품이 유형이 있고 안 받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받아가지고 네. 이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보통 백화점이나 아니면 큰 기업에게는 네. 유통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네. 이제 보통 작은 회사들도 일부러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햇섭 인증이 네. 햇섭 인증이 외국에서도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받은 제품은 외국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줘요? 네, 왜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관리가 정말 잘 돼요. 진짜 선진국이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근데 우리나라 빵 선물로 해도 괜찮겠다. 그렇죠? 네,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이제 뭐 어떤 나라에서는 왔는데 그 나라에서는 네. 이제 마크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도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구나. 과자들이 전부 다 받은 제품이에요. 햇섭이. 내가 지난번에 네. 제 친구 프랑스 산다 그랬잖아요. 네. 남편이 프랑스 사람인데 네. 그 남편이 좋아하는 게 초코파이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초코파이를 보냈잖아요. 네, 초코파이에도 딱 보시면 제품 햇섭이 뒷면에 있을 텐데. 햇섭이 있습니다. 나 그거 찍어가지고 아는 척 좀 할 거. 네. 우리나라는 햇섭이 없는 그 빵은 절대 먹지 않아. 뭐 이렇게. 맞아요. 네. 지금 그때 아는 척을 했어야 되는데. 네. 아쉬워. 아까 이제 그러니까 햇섭이 없는 제품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처럼 네. 본인이 직접 만들고 직접 이제 그 상점에서 직접 파는 경우에는 햇섭을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접 눈으로 보고 본인이 직접 그 사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아닌 건가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우리나라는 이제 소상공인이 네네. 주로 음식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요즘에 제과점? 네. 커피숍에 이렇게 직접 빵 구워서 팔잖아요. 네네네. 그건 햇섭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직접 만든다라고 하면. 네, 그쵸. 네, 만든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제과점은 휴게 음식점이거든요. 네네. 그냥 직접 만들어서 직접 팔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도 네. 직접 눈으로 보고 그걸 인정을 하는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컴플레인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다른 곳에 내가 샀는데 누가 만든지를 모를 수 네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를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네네. 표시를 하고 네네. 그리고 나서 관리가 잘 되는지 우리가 좀 걱정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네네. 안 받아도 잘 유통이 됐는데 네네. 이제는 점점 받아야 되는 걸로. 왜냐하면 이게 문제점이 좀 생겼을 때 이게 의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선진국의 그 눈높이가 이제 소비 눈높이가 그러면 좀 저기 올라가는 어쨌든 거죠. 저게 음식 종류? 네.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저게 붙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다 붙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게. 네, 큰 카테고리가 저희가 총 24가지 대분류가 돼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한 14가지 종류로 이렇게 좀 받아지고 있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햇섭에 도대체 어떤 걸 관리하는지를 한번 잠깐 얘기를 드리면 햇섭은 또 3가지를 주로 봅니다. 3가지를. 네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미생물이 있는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네. 제품이 네. 뭔가 이제 세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첫 번째로 보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 금속. 네, 이물질이 있는지 이걸 보는 또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약이 있는지 이거를 이 3가지를 주로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3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뭘 그러면 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딱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죠. 이 3가지를 처음부터 점검을 해도 되지만 처음부터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맨 마지막에 하면 제일 좋을까요?
맨 마지막만 맨 하면 되겠죠. 마지막에 네, 그렇죠. 아니 만약에 처음부터 했는데 중간에 또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 네, 과정 중에 네네. 공정 중에 또 생기면 나 안 되잖아. 순간 처음이라고 할 뻔했어. 그래서 뭐든지 처음부터 해야지 맞지 않을까 나 그 생각했는데 원래는 머리가 안 돌아가지. 처음부터도 해도 되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마지막에 아, 하면 가장 이 제품을 그러니까 포장을 할 때 아니면 포장하기 전에 그랬을 때 포장을 하기 전 특히 가열하는 과정들을 그러면은 네. 우리 제가 아는 분이 그 박정 뭐라고 네. 이분이 네. 육가공을 해요. 네. 육가공을 하는데 어쨌든 그분 이렇게 육가공에서 팔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도 HACCP가 붙어요? 네, 그분의 해썹을 받았죠. 아 받았어요? 네. 그 근데 그게 육가공이라는 게 고기잖아요. 네. 고기가 뭐 맨날 똑같지 않잖아요. 네, 네. 공장으로 찍어내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럼 맨날 받아? 이걸 어떻게 해? 실제 네. 식품과 축산물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식품은 아까처럼 이제 세 가지를 보통 B, C, P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생물은 B, 그다음에 이제 네. 그러니까 농약 같은 거 케미컬에 네네. 대해서 C를 받고 네. 그다음 P, 물리적인 이물질이 있는 건 P를 받아야 되는데 BCP를 주로 관리한다라고 해요. 네네. 그런데 식품은 일반적으로 끓이면 네. 미생물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금속 탄지기를 한번 지나가게 하면 네네. 이물질이 다 없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농약은 네. 처음부터 원료를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데 축산물은 이거를 그러니까 뭐 이 삼겹살이 들어왔어요. 네, 갑자기 가열을 하면 네.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축산물은 얼리는 그 냉동실, 냉장실을 온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신선도로. 예외적으로 축산물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축산물은 가열을 하기보다 또 신기한 건 축산물은 일정 이상 숙성이 되었을 때 또 네. 음식이 또 좋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온도 관리, 신선도만 체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HACCP를 받고도 네. 이거를 취소당하는 경우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인증이 언제 무조건 취소돼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네. 바로 취소를 시켜야겠죠. 이것도 불시에 와서 검사하나요? 네. 그래서 네. 아까처럼 이제 행정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네네. 뭐냐면 그러니까 관리자가 해썹 팀장인데 해썹 팀장이 잘 정보를 잘 알고 잘 관리를 하면 네네. 상관이 없는데 하필 이분이 이직을 했어. 네네. 그러잖아요. 해썹 팀장이 언제 네네. 이직할 줄 알고 네네. 부팀장을 만들어요. 그쵸. 그러면서 공백이 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런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처럼 이제 행정사 아니면 이렇게 이제 해썹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게 맞고요. 네. 해썹 인증은 한 번 받으면 계속되는 게 아니라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현재는 이제 네. 앞으로 법이 좀 개정된다고 네, 하는데 네. 일단 3년마다 무조건 다시 받아야 되는데 아까처럼 불시에 검문 올 수 네,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일을 못 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죠. 언제 올지 어떻게 네네. 알아요? 그래서 해썹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 평가란 걸 본인들이 했다라고 네. 해서 신청을 하면 불시 검문을 또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구나.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제가 아는 분이 또 네. 이제 이렇게 지리산에서 네, 지리산 별마루. 예, 별마루라고 네. 그분이 또 이걸 만들잖아요. 네, 도라지청이랑 맞아요. 생강청을. 네. 네. 이제 저 사다 먹는데 네. HACCP 붙어 있는데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 네.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어요? 네, 해썹을 받으셨고요. 네네. 네, 그리고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구나. 그리고 네네. 도라지청도 저도 보니까 네.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게 HACCP가 그렇게 산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우리 그분처럼 네. 뭔가 이렇게 정통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시골에서 네. 이렇게 그냥 농사진 거 파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예. 그분들이야 뭐 그냥 농사 진 거니까 믿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보통 이제 그 농수산물이라고, 그러니까 농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지에서 직접 나오는 제품을 본인들이 이제 지금 이게 그냥 농산물 자체는 해썹을 네네. 꼭 안 봐도 돼요. 직접 만약에 그렇죠. 고구마를 캤잖아요. 네네. 고구마 자체는 아. 아니에요. 다만 이거를 가공했을 때는 네네. 농산 가공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식품의 유형은 다양하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 유형에 따라 실제 지금 농산 가공품은 여기엔 따로 없어요. 다만 수산물 중에 아까처럼 어류로 된 것들 아니면 조미 가공품이라고 해가지고 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따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별로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의무로 네. 만약에 농산물 같은 경우 아직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바로 캔 뭐 고구마
아니면 고구마를 다시 잘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네네. 보통 가공물이, 그러니까 제조 가공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제조는 말 그대로 직접 이 아무런 첨가물이 없이 한 걸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가공업은 네. 그냥 만든 거에다가 뭔가 네네. 새로운 소스를 뭔가 넣었거나 그러면 이런 경우는 네.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 형부가 네, 네, 그 퇴직을 하고 지금 천안에서 농사를 져요. 네. 예. 뭐 하냐면은 네. 또 우리 형부가 또 동네 이장이에요. 천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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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래가지고 뭐 고추 농사, 뭐 지난번에는 감자를 캤대요. 네. 감자를 캐가지고 저도 몇 박스를 팔아줬어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형부한테 형부 내가 감자 뭐 팔아줄게 하고 했는데 그 박스에 네. HACCP 인증이 딱 마크가 붙어 있어요. 해썹. 해썹 이게 스티커로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박스에다가 딱 붙였어. 네. 그럼 또 공신력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네. 아무나 안 받고 붙이면 안 되고요. 네. 붙이면 난리 납니다. 이것도 아, 해석을 그래요? 안 받고 아니 하시면 일단 인증 받고 예. 받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는 거는 왜냐면 음.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컨설팅 비용보다는 네. 이제 실제 그 시설을 꾸미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아 그게 아니 왜냐면- 농사 지을 때는 그냥 농사 자체가 시설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 아까 지금 세 가지를 네. 이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아야 된다 했잖아요. 예. 지금 이물질이 안 들어와야 되고, 이물질, 예. 그다음에 미생물이 없어야 되고, 미생물. 예. 그리고 뭐 농약을 안 썼는지 확인한다라고 안 돼, 했잖아요. 안 돼. 감자 어떻게 농약을 쓰고 어떻게 해? 그런데 예. 최초 그러니까 그 검출 용량이 있어요. 아, 용량 용량. 함량 네네. 미만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원료를 제조 가공하는 곳에서는 최초 그러니까 모든 제품을 다 처음부터 이렇게 다 자기네가 다 제품을 만드는 게 네네.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빵을 하시는 분들은 네. 기본적인 재료 자체 믹스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품을 어디서 또 그것만 생산하는 곳에서 받아와요. 네. 그곳에서 해썹을 받은 것이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식품 제조를 관리한다라고 딱 두 가지를 보통 해요. 이물질 그리고 그리고 이물질하고 그다음 미생물 이 두 가지를 보는데 네네. 그걸 관리가 잘 되려면 외부와 그 시설하는 공간이 외부와 뭔가 이렇게 단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네. 만약에 뭐 그렇죠. 바람을 통해서 뭔가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 보통 산 속에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보통 네. 벌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땅 속에서 바로 캔 거 그런 건 안 해도 되겠다. 네, 그런 거는 이제 굳이 하지 이미 않으셔도 예, 되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해썹 저 네. 해썹 인증을 행정사님이 이제 저것도 하나의 행정사님의 해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럼 이제 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거나 네. 그리고 이렇게 무슨 제과점을 한다거나 빵집을 한다거나 제가 또 아는 사람이 커피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커피만 하는 게 아니라 쿠키도 하더라고. 네. 그럼 쿠키도 해썹이 인증이 붙어요? 네. 어. 만약에 왜냐하면 쿠키가 네. 어디 식품에 들어가냐에 따라 그러니까 쿠키는 보통 이제 제가 볼 땐 과자에 해당이 될 네네. 수도 있고 빵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이제 네네. 재료를 어떻게 썼냐에 그쵸. 따라. 그랬을 때 과자와 빵은 전부 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불특정한 다수에게 보통 우리가 제품 이렇게 유통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붙어 있잖아요. 네네. 어디 이제 제조업체. 네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직접 구매한다라고 하면 빵집 갔는데 거기에 포장지가 있진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포장지로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포장지로 포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제품은 대부분이 특히 우리나라 과자 빵은 해썹을 다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포장을 한 건, 비닐로 네, 포장을 한 건. 그렇게 해서 불특정한, 그러니까 누구든지 살 수 있게 네. 온라인을 띄우거나 네. 아니면 어디 마트에 납품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해썹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지리산 별마루 네. 이렇게 제가 네. 이 식품 안전 나라라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죠. 내가 먹는 제품을 한번 유심히 뒤에 한번 보세요. 제조업체 제조업체. 누구인지, 그다음에 네. 판매를 유통을 누가 하는지 한번 네네. 보시고, 그래서 이런 얘기 했을 때 네. 제조업체 하신 분들은 이제 또 뜨끔하실 것 같은데 어. 소비자들은 사실은 알고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먹는 제품에 대해서 네. 이렇게 식품 안전 나라라고 네. 식품 안전 나라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네.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식품 안전 나라 이게 화면에도 같이 나오면 네. 나중에는 언제 한번 이렇게 야, 보면 좋을 것 식품 같아요. 안전 나라에 가서. 네, 이렇게 식품 안전 나라에 그 첫 페이지에 오른쪽에 업체, 업체. 그다음 모든 식품을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여기 업체 검색을 네. 우리의 지리산 별마루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지리산 별마루 이렇게 치고 네. 그리고
지역이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 산청에서 지금 네. 도라지청을 만드시는 여기 땡땡땡 이름 나오잖아요. 네네. 식품 제조 가공업. 그리고 판매업도 2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별마루는 지금 2개를 받으셨는데 가공업과 판매업. 그러니까 직접 야, 이제 난 이게 네. 아주 입에 짝짝 맞고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역시 이게 예. 햇섭 인증을 받은 받은 거랑 달라. 이게 어쨌든 다들 막 이렇게 직접 농사에 졌다 그러고 뭐 다 재배했다 네. 그러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또 가공을 했을 때는 또 다른 거니까. 그래서 예. 더 중요한 건 지금 식품 유형이 음료 중에 액상차 이렇게 침출차에 해당돼요. 아, 지리산 별마루 이거 다? 네, 지리산 이렇게 별마루 많아요? 많이 생산하시네요. 많이 하시는구나. 이게 대농장이네. 유튜브 드신 분들은 좀 도대체 뭘 보고 그런지 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지리산 별마루에서 네. 만든 제품이 무려 지금 대략 한 네. 20가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햇섭을 얘기하면서 지리산 별마루를 샘플로 얘기했잖아요. 네. 지리산 별마루 여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광고비 좀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더 열심히 해주는데 우리. 경남 산청에서 네네. 이제 도라지청을 주로 이제 도라지를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네네. 음료를 만드는 업체인데 네. 이분은 액상차, 침출차가 식품인데 음료 중에서 모든 음료가 햇섭을 받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차 종류, 차 종류? 그러니까 차장 아까 얘기했던 네. 것처럼 함량이 일정 부분 미만인 제품이 있어요. 네네. 그 함량이 효과가 너무 좋은 어떤 함량이 높은 건 건강에 있는 식품으로 분류가 네네네. 되는데 함량이 낮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네. 햇섭을 안 받아도 돼요. 음료 중에 우리가 그냥 무슨 땡땡땡 포 땡땡 네. 무슨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은 다 햇섭을 다 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액상차는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도 네네. 불구하고 지리산 별마루에서는 네. 햇섭을 받아주셨네요. 아, 그렇구나. 근데 네. 예를 들어서 그 3년에 갱신한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갱신할 때 네. 갱신하는 그 서류 자체가 좀 복잡해요? 실제 새로 받는 거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심사를 새로 받아야 되고 아까처럼 이물질이 없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미생물이 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번 서류를 잘 햇섭을 받은 업체분들은 매일 아침에 시작할 때 다 일지를 써요. 아, 그래요? 네, 아까처럼 매일 왜냐하면 음식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네, 본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당일날 이제 업무를 시작할 때 네네. 전부 다 이렇게 일지를 쓰시고요. 어. 그리고 매번 네. 2시간마다 네. 아까처럼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2시간마다? 네, 2시간마다. 그럼 이제 그때 이렇게 불시에 와가지고 뭔가 시차를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죠. 잘 썼는지. 일지를 잘 쓰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는 팀장님이 꾸준하게 계속 하셔야 돼요. 피곤하긴 하죠.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잠깐 이제 마치 뭐 제가 딸이 8살인데 8살 딸이 이제 학습지 갑자기 8살 딸한테 미소가 막 번지는 얼굴에. 아유, 진짜. 그러니까 딱 딸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네, 딸이 네. 학습지를 매일매일 네.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네. 몰아서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도 지겨워하잖아요. 이걸. 네. 저희 딸 이제 와이프가 이제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아니, 딸도 공부 잘하죠. 딸도 혹시 수석? 어? 아니, 일단- 반에서 1등? 네. 반이 19명밖에 없어가지고. 아, 뭐 어쨌든 19명 중에 1등? 아마 제 딸 이거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 이름이 딸, 뭐예요, 네. 이름이? 하린입니다. 하린이? 네. 하린아, 네. 안녕. 하린아, 19명 중에 1등 맞지? 예, 사실 이제 1학년이라서 이제 네. 공부보다 본인이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처럼 햇섭 팀장님이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햇섭 팀장님이라는 게 네. 그 햇섭의 관리자 팀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뭐이 지리산 별마루 여기 담당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 햇섭을 이제 매뉴얼을 짜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으로는 하라고 해놓고 네. 그럼 누가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왜냐면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용어가. 어디는 이사님 있고 어디는 과장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용어를 딱 정해놨어요. 그냥 전체 이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을 햇섭 팀장이라고. 네네. 그러면 대표자가 할 수도 있고. 네. 저는 아까 네. 햇섭 인증해주는 데에서 팀장이 나와서 그걸 써주는 거예요. 그걸 왜 써주지 나와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산 별마루 네. 사장님이 써도 햇섭 팀장인 거야, 그 사장님이. 그쵸? 맞아요. 그런 그 개념. 중에서 그러니까 누가 관리를 할 건지를 네네. 정해놓으면 그 사람이 햇섭 햇섭 팀장이 팀장이 되는 거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햇섭 팀장님이 매일매일 이걸 써야 돼, 일지를. 그러니까 너무 본인들 입장에서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요.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드셔도 아니 되는 근데 거죠. 이렇게 종류가 많으면 쓰는 것도 일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아까처럼 관리하는 곳이 똑같은
그 마지막 과정이 공정이 똑같으면 네네. 그냥 하나의 식품을 같이 묶어도 돼요. 아, 지금처럼 여기는 똑같아도 되겠다. 이제 보통 이제 액상차 침출자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만약 이물질을 어떻게 걸릴 거냐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식품 빵 같은 경우에는 금속 탐지기에 보통 네네, 넣거든요. 그쵸. 그래서 삐 소리 나면 네. 금속이 있구나 네네. 없구나 네. 라고 하는데 이런 침출자 액상차 같은 경우는 금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보통 이렇게 그쵸. 이렇게도 네. 먹잖아요. 그랬을 때 일정한 뭔가 이렇게 이물질, 이질감이 있으면 네.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보통 여과기로 걸러요. 아, 여과기로. 네, 여과기 면적 아니면 크기에 따라 거기를 다 잘 걸르고 있다라고 하면 네네. 이거는 이물질이 없는 걸로. 아, 그러니까 네. 제품마다 아까처럼 이물질과 그다음에 미생물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그 방식이 약간 다를 네네, 뿐 네. 전체적인 틀은 똑같아요. 그래서 햇섭은 쉽게 보면 뭔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네. 물건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네. 해가 되는 어떤 세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미생물 그걸 걸러주는 과정들을 네. 모든 이런 햇섭 받은 업체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서 우리가 법인 네, 연장을 한다. 그럼 네. 우리가 법무사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법무사님한테 그 연장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매년 네, 2년에 네. 한 번씩. 맞아요. 예, 네. 그것처럼 저 햇섭 인증할 때도 담당 행정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실제 이제 이미 받은 곳은 그리고 팀장이 잘 관리하고 네. 있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이제 직접 이제 그 재인증 신청을 그러니까 직접 해도 되고. 네, 갱신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어디서 하냐면 원래 이제 각 그 식품 제조 가공업은 네네. 해당하는 시군구 담당하는 공무원이 담당하는데 네네. 햇섭만큼은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네. 제출을 해요. 거기서 네. 심사를 하면 그곳에서 이제 위탁받은 사람이 아니면 직접 이제 해당하는 담당자가 와서 이제 인증을 다시 재인증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심사를 하러 오는 거죠. 행정사님이 관여하는 식품 회사는 어디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 아까처럼 1년마다 네. 계속 스스로 햇섭을 잘 하고 있는지 네네. 검토해야 된다 했잖아요. 네네. 그거를 자체평가라고 해요. 햇섭. 네네. 햇섭 자체평가를 보통 원래는 매년 4월 달까지 직접 본인들이 다 일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생물도 잘 검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매년 자체평가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일단 5월 달까지 연장이 5월 달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자체평가를 해야 돼요. 네. 그걸 저희가 지금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라는 게 네. 이 회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 본인들이 스스로 어. 아까처럼 햇섭을 보시면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네. 본인들이 스스로 하게 하는 거예요. 자체평가를 했어요. 네. 자체평가라는 건 진짜 자체평가잖아요. 네, 네. 그래도 뭔가 기록하고 하는 거는 뭔가 감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체평가는 그냥 내가 알아서 잘했네 그럼 끝이잖아. 그런데 네. 거기에 증빙 서류가 또 있어야 되니까. 아까처럼 햇섭을 만약 불시로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지 온다라고 하면 뭘 한다겠어요? 그거 일지 쓴 거. 그렇죠. 응. 그 일지를 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그러니까 남이 하든 네. 내가 하든 일지는 똑같이 만들어야 그렇죠.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지를 자체평가하면 자체평가했다라고 하면 뭔가 증빙할 게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네. 남이 하냐 내가 하냐라는 네네. 게 방식이 그러면 네. 내가 한다라고 해서 대충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지를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한 번은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렇죠. 아까처럼 그랬잖아요. 매일 한다고 했잖아요. 매일매일. 심지어 아까처럼 저 CCP라고 하는데 CCP 일지가 있거든요. 저건 2시간마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한 달 지나서 한 번에 몰아서 한다라고 해요. 와, 속 터지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햇섭. 자꾸 H라고 그러네. 햇섭이 우리나라만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용어만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데 나라는 있더라도. 다른 용어를 붙일 수 있겠죠. 네네, 그쵸. 네. 이 햇섭을 또 들으니까 네. 나 후진국에 동남아 이렇게 개발도상국 네, 뭐 네. 그런 데에서 인증 없이 막 그냥 만들잖아요. 이게 국제적으로도 보는 그러니까. 네. 어쨌든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식품이 관리 잘 네네. 되고 있구나. 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끔 이제 해외에서 이제 특별한 어떤 이제 음료가 뭐 다른 나라에서도 네네. 들어오긴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확실히 우리나라 제품만 제가 저희는- 여쭤보는 건 뭐냐면 요즘에 네. 무인 과자 같은 거 파는 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거기 가면은 외국말로 다 써 있잖아요. 맞아요. 외국에서 다 만들어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는 HACCP가 없을 거 아니에요. 햇섭. 네. 제가요.
저기 영어가 좀 안 돼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은 거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맞아요. 그거는 외국은 뭘로 봐야 되냐는 거지. 사실 전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네. 오늘 딱 이렇게 들으니까 또 생각이 막 나네. 난 이제 거기서 과자 살 때 뭐 봐야지. 뭐 그러게요. 네. 저도 이거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해썹이라는 용어를 네네. 쓰는데 네. 혹시 지금 이게 우리가 뭐 카톡으로 아니 저기 이게 단톡 네. 이게 저기 채팅방으로 올려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네. 아니 댓글로 누가 알려줄 수만 있으면 아니, 저는 저도 궁금하긴 해요. 저 다른 그 나라는 어떻게 과자점에서 하는지. 제가 네. 가끔 뭘 쫀득이 같은 거 잘 사먹어요. 쫀득이. 네, 맞아요. 예, 네, 예. 거기 옛날 쫀득이인데 그게 나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줄 알았더니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쫀득이 한번 네. 아까 볼까요? 식품 안전 나라에서 네. 이 식품은 그러니까 저희도 검색을 해봐요. 어. 도대체 쫀득이는 아니 어떤 근데 식품에 거기는 해당되는지. 포장 자체가 외국말로 써 있어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 게 아니야 그거는.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아까 검색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만약에 이제 지금 나 학부율 너무 높은 것 같아. 쫀득이는 도대체 어떤 식품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제가 볼 때는 쫀득이는 과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네네. 보면 네,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해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과자에 네. 해당되면. 그래서 지금 핸드폰 제가 지금 여기 그 인터넷이 안 되는데요? 아, 네. 거기 혹시 제 거 핸드폰이 꺼졌는지 한번 여기 봐주실래요? 인터넷 나와 있는데 이거? 네. 근데 이게 안전나라가 접속이 안 되네요. 아, 안전나라에 갑자기 사람들이 다 쫀득이 검색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거기? 그래서 여기 제품명에 한번 쫀득이 한번 쳐볼까요? 쫀득이가 그래서 이름이 제품명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식품을 다른 걸로 받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통하신 분이 아, 쫀득이 이름이 있지만. 네, 그래서 뭐 쫀득이 자체 제품명으로 쓸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많은데요? 대부분 다 과자로 돼 있네요. 이렇게 강릉 뭐, 커피 쫀득이. 아유, 그렇죠. 많구나. 과자구나. 네, 무슨 땡땡 제과. 이것도 땡땡.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뜨는 과자로 거는.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해썹을 다 받아야 됩니다. 아니, 지금 여기 뜨면 다 받은 거잖아요, 했어,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핸드폰 꺼져 있다고요? 네. 켜져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느릴까요? 자, 앞으로 쫀득이를 먹을 때 해썹을 있는지 한번, 없는지.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모든 먹는 음식들을 해썹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아, 네. 해썹이 있는 업체네. 제가 유일하게 돈 주고 사 먹는 게 쫀득이거든요. 다른 거 잘 사 먹을 일이 없는데 이게 제가 그 카페에서 일하다가 네. 막 힘들 때 막 피곤할 때 갑자기 쫀득이가 먹고 싶네요. 쫀득이를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네. 다음에 네. 한 번씩 이렇게 식품을 할 때 네네. 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 식품을- 먹으면서 하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아, 저는 진짜. 행정사람에서 이제 네. 그 직업병은 네. 어디 제품 제조사인지 늘 확인하고요. 그래서 다음에는요 우리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조금 먹는 음식이다 그러면 먹으면서 이렇게. 그럴까요? 예, 그리고 이거 해썹 받은 업체도 그러니까. 홍보도 해주고. 그럼요. 우리 PPL도 한번 받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리산 해가지고 저기 차 지리산? 생강청도 좀 마시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썹을 어. 이제 지리산 그 별마루에서는 이제 도라지청을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 해썹을 받았어요. 네. 그만큼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우리 그 분이 맨날 밭에서 일하는 사진을 잘 올리셔가지고. 아유. 그러니까 저도 뭐 그것만 봐도 신뢰가 되긴 그 하는데. 생산하는 아. 제조 시설도 근데 궁금합니다. 이거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확 신뢰도가 맞아요. 높아지는데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이 이제 드시는 음식을 음. 첫 번째로 한번 해썹 마크가 있다라고 하면 네네. 해썹 마크 한번 보시고 이 업체가 정말 왜냐하면 해썹을 아까처럼 관리하려면 기본적으로 네. 많이 힘들어요. 아. 시설도 잘 갖춰야 되고 그리고 해당한 팀장도 우수한 분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시구나. 그렇죠. 그렇겠어요. 그것도 인건비도 보통 또 일이 많이 아니네.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해썹을 받은 업체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어요. 네. 아, 그렇겠다. 네, 그래서 쉽게 아까처럼 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해썹은 잘 관리되고 있는 식품 제조 업체에게 주는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3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3년마다? 매년 1년마다 스스로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 자체 평가도 하면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식품에 있어서는 잘 관리하고 네네.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여기 보면 네. 쫀득이가 또 어떤 건 네. 복합 종이식품 돼 있네요. 왜냐면 네. 요새는 쫀득이에다가 네. 뭔가 이 약간 뭐 하나 붙이나 보지? 뭐 깨, 첨가물, 어. 깨나 뭐 후추를 해가지고 약간 깨쫀득이 뭐 이런 그런 건가 거죠. 보다. 그런 콩쫀득이 막 경우에는 이런 거. 그냥 과자로 보기보다는 어. 이제 조미식품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럼 다음에는 내가 종류별로 먹어야 되겠다. 떡류도 있네. 쫀득이도 있고. 네. 네. 제가 그동안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쫀득이를 먹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해당하는 제품의 뒷면을 보시면 유형이 다 써 네네. 있어요. 아. 어떤 유형인지. 과자로 돼 있네? 네네. 그럼 오늘은 과자로 돼 있네? 음. 전부 다 해썹을 받아야 된다. 아, 그러면 네. 해썹을 안 받았네? 음. 신고해도 돼요. 아, 신고해도 돼요? 네, 신고해도 돼요.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지 않나요? 네, 포상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에 과자로 되어 있네? 네. 해썹 안 받았네? 받았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혹시 쫀득이 네, 회사 중요합니다. 이거 보시면 제가 쫀득이를 잘 먹기 때문에 혹시 해썹 안 받으시면 미리 받아 놓으셔야 돼요. 제가 아, 해썹 안 했다고 제보할지 우리 몰라요. 나중에 우리 대표님 요거 책 오늘 네네네. 홍보하기로 했잖아요. 원래 아, 하는 업종이 네. 뭔지를 설명하셔야죠. 아, 제가 네. 네네. 카메라 저한테 비추나요? 네, 이제 시간이 네. 저희 4분 남았습니다. 아, 4분 4분 남았어요? 남았으니까 마지막 이제 끝날 네. 때 얘기하네요. 내가 진짜 책 얘기 안 해가지고 언제쯤 얘기하나. 지금 내가 원래 하시는 일이 무언지를 그러니까요.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그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출판사를 한 20년 이상 출판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늘 책과 살고 있어요. 근데 요 최근에 제일 네. 나온 책이 그랑드 랑도네라고 우리 산티아고 순례길 관련된 네. 스토리거든요. 여성분이 125일간 2,800km를 걸은 얘기예요. 이거 사시면 아마 그 버킷리스트가 실행이 안 되더라도 아주 대리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 책을 사시면 뭐 이렇게 자손 대대로 이렇게 뭐 건물주가 되는 복이 있으리라 뭐 저는 그렇게 다른 책은 몰라도 그랑드 랑도네 산티아고 순례길 이 책은 반드시 사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첨언을 하자라고 하면 그랑드 랑도네라는 책을 통해서 사실 이제 수많은 이제 산티아고를 순례하는 책들이 있지만 이제 약간 다르게 이제 좀 더 그러니까 느끼는 본인 이제 그때 네. 한번 설명을 네.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자 하신 분이 김길지 네. 김길지 선생님 선생님이시는데 직접 이제 산티아고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네네. 내가 이제 거기 만나는 사람들 얘기를 좀 네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책을 지금 도서출판 등에서 네.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서점에서 일단은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그 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네네. 그거는 아시겠죠? 네. 돈 주고 사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도서출판 등에서 나온 책을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티아고 순례길 책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반드시 도서출판 등, 네. 그리고 저자가 김길지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요 대목에서 책 소개 안 하면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근데 우리 행정사님께서 놓치지 않고 네. 또 이 책도 제가 못 가져왔던 행정사님이 오늘 필히 들고 왔어요. 이 책을 꼭 홍보를 해줘야 된다. 네. 네, 제가 또 아니 이제 우리 도서출판 등에서는 이러한 책도 이제 만드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식품 관련된 책도 너무 한번 좋죠. 만들어 볼까요? 네. 그래서 네. 행정사가 알려주는 네. 뭐 쉬운 식품 이야기 너무 뭐 이렇게 좋죠.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도서출판에서 네. 또 같이 해주시면 네. 왜냐하면 식품 관련해서 의외로 그러니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왜 있지? 그러네요. 이게 무슨 네네. 내용이지? 그러니까 한글 어떤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이 의미가 맞아. 무언지를. 네. 저는 이거 했어? 했어. 했어. 나 요즘에 기억력이 없어. 뭐 하면 잘 잊어버려요. 네. 나 무슨 저기 머리가 막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네. 해썹이란 단어도 네. 처음 알았고, 해썹이 HA와 CCP의 두 단어가 합해졌다는 것도 처음 들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쫀득이를 먹을 때 해썹 인증을 확인하리라는 거, 네. 새로운 각오와 네. 내가 음식을 대하는, 그러니까 식품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예, 저 그러니까 큰 거 배우고 가요 오늘. 그 해썹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그러니까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유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의무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래서 또 모든 힘들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제조업체들이 반발이 있었겠죠. 그렇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생산하는 네.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매일매일 또 네, 관리하냐. 그렇죠. 그리고 아까처럼 2시간마다 어떻게 관리하냐. 그러니까요. 아니 나 그냥 그동안에 네. 지리산 별마루에서 산 도라지청 생강없이 먹었는데 네. 생각을 좀 하면서 먹어야겠어요. 이게 2시간씩 점검하고 쓴 거구나. 이거 네. 야 이거 뭐
그냥 간단하게 돈 주고 샀으니까 생각했는데 그렇죠. 정말 식품업체 하시는 분들 네. 우리 소비자들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먹어야 될 것 예, 같아. 식품 해썹을 이렇게 받은 네. 업체 분들은 네. 그만큼 더 관리를 꼼꼼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이러한 제품들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축산물 관련해서도 네. 옛날에 그러니까 쉽게 보면 내가 음식점에 갔잖아요. 거기에 고기가 썰어서 나오면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렇죠. 삼겹살 했는데 썰어서 네, 나오잖아요. 네. 그걸 말하는 게 식육 포장 처리업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점점 올해 네. 24년 네. 1월 1일부터는 다 의무로 바뀝니다. 아, 네네. 아, 잠깐. 이제 그러니까 음. 다시 표현을 다시 하면 그 식육 가공업은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 25년 1월 1일부터 의무고요. 24년 12월 네. 31일부터 의무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겠네요. 그다음에 포장 처리업은 29년 1월 29년? 1일부터. 네, 좀 아직 좀 시간이 시간이 있네요. 남았는데 네네. 그만큼 계속 이제 네. 바뀌고 있다라는 걸 네. 보시면서 음. 해썹을 받은 업체는 네. 확실히 우리가 믿고 먹어도 되는구나. 아, 그렇게 그러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지금 방송 시간이 네. 예, 이제 다 분명히, 끝나가네요. 예, 네. 끝날 시간이 돼서 네. 일단은 오늘 마무리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럴까요? 네. 그러면 어려운 얘기 오늘 이제 해썹 음. 인증 왜 받아요?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 편집장님 오늘 네. 오늘 잠깐 이제 네. 참여하면서 아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해썹이라는 단어를 일단 처음 접했고, 네. 예, 제 뇌에 없던 단어예요. 제 뇌에. 네. 예, 제 생각에 없던 단어고, 그리고 야, 그 식품을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그냥 먹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 조금 자세가 달라졌는 거죠. 제가 네. 예, 이제 고마워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안전하게 하느라고 애쓰신 것 같고. 아, 그래서, 그럼요. 예, 네. 소비자들이 내가 돈을 줬으니까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먹었던 걸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뭐 이쯤에서 뜬금없지만 대한민국 식품 네. 제조 가공 업체분들 네. 위해서 한번 응원의 네, 뭐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네. 뭐 다음에 또 네. 이러한 주제로 다음에는 좀 더 네. 다양한 얘기를 다음에는 식품 몇 개 깔아놓고 네네. 아, 오늘 너무 진짜 아쉬워요. 쫀득이 먹으면서 쫀득이 한 4종류 갖다 놓고 올 걸.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요. 이 이거, 제품은 도대체 뭘 이거 받았지? 과자료, 이거는 해서 뭐 받았나? 해가지고. 안 네. 받았나? 네. 대놓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깔끔 까고 네. 인정할 거 인정하고 아, 네, 그렇게 아쉽네. 한번 쫀득이가 없는 게. 오늘 네. 이제 해썹 도대체 인증 왜 받아요? 이러한 얘기를 가볍게 오늘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참석해주신 유정숙 편집장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